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1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2주 만에 우리 김보람 작가의 집에 왔어요. 날이 너무 따뜻해. 오랜만에 가서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날이 너무 따뜻하군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래도 해지면 춥긴 춥더라고. 아니 요새 낮에는 반팔 입고 맞아, 낮에 반팔 입어야 되겠다. 봐. 밤에는 패딩 입어야 돼. 그래서 나올 때 뭘 입고 나와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됐었다. 선생님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들죠? 청소했어요. 아니 작업을 하다가 네. 힘들어서 네, 청소했다. 그쵸. 너무 하기 싫기 때문에. 딴 거라도 했어. 딴 거라도. 그러니까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주신 미가오브 아주 호로록. 그쵸. 네, 호로록 읽었어. 호로록 짧으니까. 재밌었어. 아주 집착과 광기에 저기 사람. 사랑, 집착적인 사랑. 재밌던데? 이제 끝났어, 그 사랑은. 콩나물탕으로. 콩나물탕 좋아. 콩나물탕 근데 무슨 맛이에요? 콩나물탕 콩나물국 맛이야. 근데 그냥 약간 좀 크게 끓인 건가? 그냥 좀 감칠맛이 나는 콩나물국? 감칠맛이 더 나요? 그게 북어, 바지락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홍고추가 있어서 조금 칼칼하긴 한데 그냥 사실은 막 엄청 신기하게 맛있는 맛은 아니고 아,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맛있는 맛인데 그런 맛도 잘 없으니까 잘 내는 것 같아. 콩나물이 제일 어렵지. 좋은 맛이었어. 그리고 막 콩나물이 산더미처럼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내가 어제 콩나물을 길러야겠어. 옛날에 콩나물 잠깐씩 길러 먹긴 했었는데 그래요? 어저께 추어탕 집에 갔었거든? 저녁 먹으러? 응. 추어탕 집에도 콩나물이 나오는 거야. 나는 모든 집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그 콩나물을 추어탕에 넣어서 드시더라고. 옆에 테이블 보니까. 근데 난 그냥 나물 반찬으로 먹었는데 맛있어. 그래서 생각했지. 내가 콩나물을 좋아하나 보구나. 그러게. 그냥 콩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너무 무기력 시즌. 아 진짜? 기력이 그래. 떨어지는 비수기 시즌에 들어섰다. 바닥에 베개라도 놔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오기가 너무 괴로웠지만 어. 그 정도는 아니고 어. 뭐가 없다는 느낌이 있어. 계속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네. 의욕이 없는데 내가 어저께 상담하는 날에 상담을 했거든? 네. 상담 선생님이 네가 할 일이 없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닌데 네. 왜 할 일이 없고 네 스스로가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아, 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치, 그냥 적절히 나한테 질문을 던져 중간중간. 네가 하는 말 나는 그냥 너한테 하듯이 그냥 내가 그냥 사사건건 다 짜증나고 막 한양도 가기 싫고 다녀왔자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눈은 나빠서 안경 맞춰야 된대. 오. 막 그런저런 막 근데 안경 맞추려니까 어디 가서 맞추면 혹시 서울 가서 언니랑 같이 가면 언니가 사줄까 싶어가지고 언니랑 같이 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런 거 막 시간 맞추는 것도 짜증나고 막 그냥 이거저거 다 싫다 했더니 그러네요, 짜증나네. 그리고 뭐 나랑 같이 일하는 뭐 관계자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깍제깍 내가 메일 보내면 답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답을 안 보내서 막 그것도 기다리다가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기다리다가 속이 터지기 전에 받았냐 이렇게 막 카톡으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받았다 이러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러면 아, 답장 안 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도 짜증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알았다. 나의 목표는 얘가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어. 받았으면 받았다고 좀 해라. 그냥 그거를 가지고 업무에 돌입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냥 어쨌든 나는 보낸 사람이니까 이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걸 좀 일단 확인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냥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 보지? 나는 뭐 메일 잘 받았다 이런 답장을 하는 편인데 요새는 메일 안 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다 보면 짜증이 막 나니까 아, 짜증 나죠. 뭐 짜증이 나겠네요. 아, 이것저것 다 신경질이 나고 몸은 계속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그냥 다 재미없고 의욕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아프고 짜증나는 와중에도 계속 녹음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그런 건 다 했거든. 열심히 살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막 뭐를 막 몰아치듯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약간 극단적으로 막 숨을 헉헉거리고 끝까지 다 쓰고 나야지 뭘 했다 하는 기분이 들어.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 한 번 다 쏟아붓고 나면은 완전 진 빠지고 근데 그렇게 쏟아붓고 나도 엄청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거든. 그 허탈함과 허망함이 생기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요즘의 새로운 목표는 그렇게 진을 다 빼지 않는다. 그냥 잔잔하게 오래 가본다.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거 팟캐스트랑 뉴스레터를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힘을 빡 주지 않고 힘을 빼고 슬슬 한다. 이것이 나의 취지? 목적?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바야. 근데 이제 내가 전에 하던 방식이랑 다르니까 이걸 하면서도 영 뭔가 부족한 느낌도 들고 찝찝하고 좀 영 그런 거야.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고 있는 상태지? 그런데 여기서 큰 깨달음은 무엇이냐? 이야기꾼. 내가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을 빼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힘이 아이고 왜요? 바람? 뭐 말려놓은 거 날라갔나 봐. 괜찮아?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막 힘이 넘치는데 힘을 빼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거기서 부조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힘을 빼고 슬슬 끝까지 살살 갑시다 이런 마음을 너무 강박적으로 갖고 있어서 힘을 너무 안 써서 막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지. 제가 어저께 그것을 선생님이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힘을 주고 싶을 때는 힘을 줘도 된다. 힘을 안 줘야지 생각하고 지금 힘을 안 주려고 계속 그러니까 하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는데도 힘을 썼다. 그치. 그리고 힘을 빼려고 너무 강박적으로 힘을 빼야겠다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순간 내가 뭔 말인지 알겠다. 내가 너무 이거를 너무 진을 빼지 않고 적당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적당히 해서 양이 차는 사람이 아닌데 적당히 하고 양이 안 차도 적당히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한 거야. 또 극단적으로. 적당히가 최고야 라고만 생각한 거야. 옛날에는 완전한 것이 최고야 라고만 생각했던 건데 이젠 적당히만 최고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극단적이지? 그래서 너가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팟캐스트든 메일이든 적당히 힘을 빼는 마음으로 한 100개까지 하는 게 저의 이번에 그러니까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나의 장기 프로젝트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100개를 하려면 너무 힘을 줘서 끝까지 다 달릴 수 없으니까 마라톤처럼 살살 할 거다. 근데 너무 살살 하니까 재미가 한 개도 없는 거지. 지루함과 답답함이 있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담 선생님의 어떤 질문은 아니 힘을 주고 싶을 땐 힘을 주라고. 강약, 중강약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지금보다 힘이 더 안 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는 더 그냥 힘을 뺀 상태로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해도 그 네가 100개를 채우겠다는 어떤 목표 안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지금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데 20으로만 달려야 되는 어떤 답답함과 지겨움 같은 건가? 여기는 20으로만 가야 돼! 막 이러니까 원래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 그냥 좀 더 막 힘을 쏟고 싶고 하고 싶으면 하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물론 내가 지금 막 그렇게 막 달리고 싶은데 못 달려서 막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아. 사실은 힘이 없게 느껴져. 막 달릴 힘도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먼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만 가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자체가 나를 힘을 빠지게 해서 그냥 나라는 사람은 뭔가 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래? 한 번은 빡 달려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재밌으려나? 어디다 힘을 쏟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또 힘이 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제 큰 깨달음을 얻고 또 3시간 내내 세븐틴 유튜브를 보다가 세븐틴 갑자기 뭔데? 몰라. 왜 그랬는데? 그냥 그러니까 약간 내가 기운이 없다, 막 힘도 안 난다, 에너지가 안 생긴다 이러니까 이렇게 타이적으로 정말 걔네는 힘을 타이적으로 걔네는 타이적으로. 왠지 걔네가 막 우우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억지로라도 힘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어린 것들도 열심히 사는데 어린 것들 진짜 열심히 살고 네. 그 춤도 진짜 팔이 부러져라 추잖아 막 이렇게 덕기 가득하게 덕기 가득하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주는 어떤 생동하는 에너지가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꼽히는 게 아니라 그냥 빡빡빡 이러는 게 또 내 취향인 거야. 나는 극단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저걸 보면서 진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계속 돌려보고 이게 또 유튜브 보다 보면은 계속 또 알고리즘으로 붙어서 나오잖아? 직캠 나오잖아요. 그리고 걔는 13명이니까. 다 돌려봐? 아니, 다 안 돌려봐도 그냥 다 있어. 수두룩 빽빽해.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한참 보면서 기분 좋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것 때문에 눈이 나빠진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고 잡고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일찍 일어나줬어. 요새 맨날 늦게 일어나서 그게 또 속상하거든. 늦게 자서 그러는 거예요? 늦게 자서 그런 거겠지. 근데 잠이 안 와. 왜냐면 늦게 일어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얼굴 열이 확 올라가지고 네. 며칠 전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거를 내리는 그 기능이 새벽에 작동한대요. 그 몸을 좀 괴롭힌대. 어떤 작용을 하는 거야 내가 신체적으로? 약간 간이 너무 오버돼서 일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걸 못해서? 응. 그러니까 잠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 제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 소개시켜줄까? 누구를요? 그 아나파 밴드라는 선생님인데 네네. 좀 특이하셔. 그 선생님은 병원이에요? 양이? 아니요, 약간 대체의학 선생님이야? 근데 은행동 지하상가에 있고요. 네. 아나파거든요, 이름이. 네. 상호가? 네. 근데 정말 사람들이 뭐 된다고 딱 했어. 어. 아나파 이렇게. 가봐. 알겠어요. 재미로 가볼게요. 가봐. 알았어요. 그냥 이름이 아나파. 예요? 알려줄게요. 알겠어요. 제가 한의원 여전히 좋아하지만 좀 이제 흥미가 떨어진 거야. 나는 그래. 짧으니까. 그때 해봐. 그래, 그럴 때 아나파 가봐야겠네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7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어났어. 그래서 뭐 먹었어. 먹고 왔어. 먹고 왔어? 아침에 양배추 썰어가지고 계란에 묻혀서 그 길거리 토스트 속처럼 나도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거 붙였는데 제가 요즘 뭔가 외로움과 욕구 불만과 뭔가 지금 불충족의 상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기 전부터 많이 해서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짜 후라이팬 한가득 되게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막 계란 2개 풀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막 빵도 맨 처음에 막 3조각 꺼냈다가 다 먹고 2조각 더 꺼내서 먹고 막 두유도 먹기 시작할 때부터 2개 꺼내놓고 나 이거 다 먹을 거야. 하나 더 썰어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심리적 요인이든지 어떤 상태에 따른 것일 것이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막 푸짐하게 쌓여져 있잖아?
그러면 일단 좋아? 좋으면 이걸 먹으면 되잖아. 응. 근데 허겁지겁 먹어. 빨리 이거를 빨리 먹고 싶고 급한 일도 없는데? 급한 일도 없지. 다 시간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입에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해서 먹으면서 아침에 이렇게 이걸 씹었어?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빨리 먹고 싶어. 이게 맛있으니까 빨리 이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막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고 얼른 다음 것도 먹고. 맛이 나? 맛이 있어. 왜냐면 달고 막 이렇게 되게 좀 강렬하게 자극적인 맛을 넣었잖아 여기다가. 너무 맛있는데 이러면서 허겁지겁 먹어. 함냐 이렇게. 나 빨래 좀 받아올게.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나니까 또 너무 배가 부른 거야. 배 부를 만치 먹었네. 배가 사실은 배부른 거보다 오버해서 먹었지. 그리고 나서 소화제를 먹는다니까?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이야. 근데 식탐이 강하고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렇게 급하게 밥을 빨리 먹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심하진 않았는데 요즘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봤다 옛날에.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는 것도 약간 습관 같은 거니까 애써서 노력해서 천천히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보면서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다가 내가 옛날에 어디서 본 그 권장 방법 중에 어차피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마음으로 빨리 천천히 먹어야지 천천히 먹어봐야지 해봤자 안 지켜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밥을 한 숟갈 먹고 숟가락을 놓은 다음에 뭘 하래. 차라리 막 밥 먹으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는데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야. 뭐 가서 설거지도 하고 한 숟갈 먹고 가서 설거지도 하고 한 숟갈 먹고 가서 신나. 물도 끓이고 한 숟갈 먹고 가서 수건도 개고.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너무 허겁지겁 먹고 속이 탈이 나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 정희진의 공부라고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엄청 이제 우다다다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내용을 말하니까 그걸 사실 천천히 곱씹으면서 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내가 이거를 들으면서 먹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했는데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시도해본 방법은 유튜브에 안영미가 소식좌 먹방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 조금 먹고 입맛도 잘 없는 사람이어서 진짜 하나를 밥을 넣고 막 50번, 100번 씹어서 겨우겨우 먹는 거야. 남들 한 두세 숟갈 먹을 때 자기는 한 숟갈 먹고. 그래서 밥맛 떨어지게 하는 영상이라고 소식자 먹방을 했었다? 그걸 보면서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뭐예요. 아니 숟가락을 작은 걸 쓰는 거 어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숟가락 없이 먹었잖아. 그냥 빵 이렇게 없이 이렇게 먹었어. 예, 그 얘기도 있었어. 이거 상을 잘 차려놓고 제대로 먹으면은 좀 천천히 먹는다. 이렇게 막 그 양탄지나 밥솥에 그대로 놓고 막 퍼먹으면 너무 많이 먹지만 밥그릇에 딱 차려 먹으면 괜찮다. 그렇지만 나는 차려놓고 먹어도 허겁지겁 먹는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생각해 본 거는 나는 남의 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남의 눈? 남의 눈 남들 있는 곳에서 먹어야겠다. 약간 남의 너무 잘하네요. 이게 막 허겁지겁 먹다 이렇게 누구랑 먹으면 좀 대화를 하니까 좀 천천히 먹기도 하고 약간 이 사람의 속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좀 천천히 먹기도 하고 그도저도 아니어도 뭔가 왠지 누군가 날 보고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좀 천천히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식당 가서도 천천히 먹는 편이었지. 혼자 먹을 때보다 천천히 먹는 것 같아. 외식을 잘하네. 외식을 요새 밥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나갔어. 어제도 나가고 그제도 나가고. 지랄하다. 나 안 나가. 원래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이잖아. 잘 안 나가고. 그러고 뭐 잘 하잖아. 자기의 생활을 잘 챙기는 편이잖아. 그리고 나는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성향의 차이인 거지. 그냥 계속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우울하고 처지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한 것이죠.
어제도 카페도 갔어. 그래서 그냥 계속 막 집이 짜증이 나니까 이것저것 다 막 짜증 나는 거야. 막 집은 왜 이렇게 추워 막 이런 거랑 패딩도 겨울 지나갔으니까 빨고 싶은데 뭔가 저 패딩을 이 패딩 중에 몇 개를 빨 것인가를 또 이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 저거 내가 늘 자주 입던 분홍색 패딩 하나만 빨 것인가? 어차피 세탁기나 뭐 빨래방 건조기에 저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닐 테니까 뭐 한 두세 개를 빨아보자. 그러면 2번, 3번은 어떤 패딩으로 결정할 것인가? 많이 입은 선호도에 따라 그래서 두 개를 골라서 베란다에 걸어놨거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걸 빨아야 되는데 언제 빨지? 세탁방, 빨래방에 가서 빨래랑 건조랑 다 할까? 아니면 우리 집에서 세탁기를 돌려가지고 탈수까지 해서 바로 옆이니까 말리기만? 들고 가서 건조만 할까? 바로 옆이거든. 그래서 할 수 있겠네라고만 쳐다보면 그러다 갑자기 추워지면 어떡해. 그럼 패딩을 또 입을 거잖아. 아니 그렇지만 패딩이 또 있잖아. 그래서 저건 빨고 갑자기 추워지면 다른 걸 입으면 되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느라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요.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죠. 바쁘네. 머릿속으로 너무 바쁘네. 바쁘죠. 머릿속으로 너무 바쁘죠. 그런 거를 보면서 막 이도저도 다 짜증이 나고 막 지금은 내가 온 거 넘기고 나서 그 추가로 수정 요청 들어온 것까지 다 하고 나서 그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할 일은 없는 상태거든. 그리고 이제 원래 하던 연재 마감도 2주에서 3주로 늘어나가지고 좀 띄엄띄엄해졌어. 그래서 뭔가 일하는 느낌이 안 나. 자유네요. 자유인데 그러면 그동안 실컷 책이나 봐야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기력도 떨어져 있고 집중력도 없으니까 책을 빌려다 봐도 별로 재미도 없고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맨날 빌렸다가 안 읽고 반납하고 막 이러고 있어? 만화책 빌려줄까? 만화책 봐야겠네. 만화책 빌려줄게. 빌려서 읽어. 알았어. 만화책 뭐 안 해? 많진 않은데 어, 인어에서 빌려줄게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그래서 힘을 내서 카페에 갔어요 어제. 그 카페를 갈 때도 제가 얼마나 제가 엄선해가지고 갔겠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당연한 어디 카페 갔는지.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카페가 되게 많나.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너무 우울해가지고 옷을 차려입고 집에서 맨날 추리닝만 입고 있으니까 추리닝이랑 잠옷만 입고 있으니까 차려입고 청바지 차려입고 스웨터 뭐 이런 거 입고 카페 1 그러니까 막 검색해봤어. 그 카페 1이 디저트나 케이크류가 맛있다고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카페 1에 갔는데 너무 카페 1의 분위기가 우중충한 거예요. 그 실내가 밝고 환하지 않고 모르겠어. 그것이 컨셉이겠지.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좀 환한 데 가고 싶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은 진짜 온통 통창이야. 그래서 완전 환하고 밖에서 다 들여다보여.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좋았어. 근데 이제 햇볕이 너무 들이치니까 좀 뜨거운 거랑 그리고 요즘에 카페들은 사람들이 그냥 예쁘기만 하지 어떤 편안함이 없잖아. 테이블도 되게 불편하고 근데 나는 거기 앉아서 뭐 일기 쓰거나 책 보거나 막 이렇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좀 일기 좀 쓰다가 책상 되게 불편하네 다시는 여기 못 오겠네 이런 마음으로 생각했고 나야. 나. 어? 누나야. 누나 그랬어. 누가 온 줄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 어제는 그래서 그래도 갈 카페가 수두룩 빡빡하잖아.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3 카페를 염두에 두고 3을 향해 걸어가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나 5도 한번 들러볼까 하면서 앞으로 쓱 지나갔어. 4는 휴무래. 오늘과 내일 휴무입니다. 근데 다음에 가보려고. 왜냐면 어떤 지점이 마음에 들었냐면 오늘 휴무입니다라는 그 A4에 써놓은 안내판을 유리에 붙여놓은 게 아니라 문 안쪽 바닥에 놓은 거야.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기는 하는데 유리에 붙어있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약간 자세히 보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문이 닫히기는 했어. 클로즈드라고 써졌어. 아. 그런데 벽에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놓여 있는데 난 그런 게 좋네요. 어떤 요거 의미에서 봐라. 좋을까? 요거 봐. 요거. 뭔가 아니 유리에 붙이면 어쨌든 이제 테이프 붙이고 테이프 자국도 남고 막 너무 싫은데 그래도 뭐랄까 그냥 그 당연하게 그렇게 붙이잖아. 당연히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잖아.
그런데 바닥에 놨어.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다 보인단 말이야. 되게 잘 보이는데 시선이 바로 가는 첫 자리에 있어. 어머 이 센스. 여기 가보고 싶구나. 다음에 꼭 가봐야지 하고 찜을 했고요. 그렇게 지나가다 또 4번 카페를 만났는데 4번 카페는 옛날에 내가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지만 역시나 너무 뭐 환하고 뭐 따뜻한 분위기고 다정한 분위기긴 한데 그냥 좀 가정집 같은 느낌. 가정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하여튼 좀 별로 안 가고 싶게 생겼어. 그리고 안에 학교 앞이어서 그랬을까? 그냥 젊은이 인스타 손님 젊은이 말고 그냥 정말 용무가 있는 중년 이상의 손님들이 단체가 막 우르르 앉아 있었어. 그래서 하긴 그런 사람들이 가기에 편하게 생긴 카페지. 인스타 카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카페로 갔어. 그 카페는 큰 길가에 있고 테이블 3개 있고 되게 좀 편안하고 그냥 그런 분위기였어. 단정한. 그래서 너무 좋았으나 그 안에 역시 약간 무슨 보험회사 계약 같은 걸 하시는 걸로 추정되는 중년의 3인이 앉아있었다.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 많이 가는 인스타 카페를 피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안 젊은이 카페밖에 안 남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너도 이제 안 젊은이잖아. 그분들하고 똑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맞지.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얌전히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맛있었고 다행히 좋았고 그리고 그분들은 금방 떠났어.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손님이 한참 없어서 여기 너무 좋다. 근데 테이블이 3개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개인 카페니까 내가 거기서 막 2-3시간씩 일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은 했어. 그래서 그냥 잠시 기분 전환하러 올 때 뭐 1-2시간 정도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책 보고 뭐 일기 쓰고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3-4인의 중년 여성 무리가 와가지고 되게 그런 분들은 톤도 높고 말도 많잖아. 까르르르르 막 이러면서 저 앞에 공사는 뭐 하는 공사장일까? 전에는 뭐 있었을까? 막 지도를 찾아보면서 뭐 무슨 식당이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까 저분들의 정체는? 그냥 뭔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시는 분들인가? 건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역시 어쩌면 나랑 비슷한 연배일 수 있다. 내가 충분히 늙었으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시끄럽게 하자 나는 읽던 책을 덮고 나도 친구랑 통화를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일을 좀 하다가 일을 했나? 뭐 했지 집에 와서? 책을 봤구나. 도서관 가서 책도 반납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드디어. 오늘의 주제는 앞에 다 얘기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팟캐스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주제죠. 그러니까 할까 말까에서의 답은 정해져 있어. 하긴 할 거야. 이거를 안 한다는 결정을 하진 않아. 난 안 하고 싶진 않아. 안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일단 100개까지를 채운다가 지금의 나의 목표야. 100개? 네. 우와. 100개를 채우는데 이렇게 하는 거면 이제 100개를 그냥 할 수 있어. 100주 동안. 근데 이제 하는 동안 내가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나 이런 또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있겠지? 그래서 어저께 상담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요즘 뭔가 효능감이 느껴지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드냐. 전혀 뭘 해도 잘하고 있다라던가 내가 유용하라던가 그런 효능감을 못 느껴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지. 내가 이거를 100개를 채우겠다는 일념 하에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슬슬 이렇게 가야 되기만 하는데 이렇게 슬슬 가는 동안 나는 지금 오늘이 17번째인데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냐? 하는 게 맞냐? 재미도 없고 뭐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느냐?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되게 중요한 목표고 대단한 것이라고 난 생각해. 성실하게 그 시간을 채우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 나는 양이 안 차는 거지. 내가 그렇게 목표를 세웠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100개를 채우는 것은 왠지 나한테 너무 쉬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더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 난이도를 올린다는 말이 물론 그 100개를 채운다는 것이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개를 채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어렵지만 그냥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듯이 혹은 너 없을 땐 그냥 혼자 얘기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 맞춰서 올리는 거는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넘어선 아주 조금만 더 무리는 되지 않지만 무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작정하고 너무 무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가? 약간의 무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간의 노동력이 필요한가요? 뭐 노동이든 기획이든 그냥 조금 어떤 성취감을 느낄 게 필요한 것 같아. 지금은 성취감이 없어. 이걸 하고 나서 했다. 제 시간에 했다라는 것 외에는 성취감이 없는 거지. 사실 제 시간에 했다라는 것도 되게 큰 성취감인데 그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늘 하던 거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도 맨날 같은 무게를 들면 그거가 익숙해져가지고 운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조금씩 더 무거운 거, 조금씩 더 무거운 걸로 자기 한계를 넘고 만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별로 안 친한 사람이든지 누군가를 가끔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 모르죠. 지금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섭외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전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조만간 얘기할 거야. 내가 당신으로 낙점했어? 근데 맨날 그 사람을 만날 건 아니고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김보람을 초대한 것도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용기를 냈잖아요. 큰 용기를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죠. 해보세요. 할 거고요. 근데 멀리 살아서 멀리 살아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사람을 하고 싶지만 귀찮다.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나 뭐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정도의 무리는 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약간의 무리를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 정도의 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만나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제로 고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 어쩌라고의 취지잖아요. 근데 뭐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으니까 그냥 생각은 많지만 고민은 딱히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리가 별로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어쩌라고 할 만한 상황조차 지금. 어쩌라고 할 만한 상황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큼 생각이 많고 말이 많은 어떤 인물이 있어. 그 인물을 만나야겠다. 처음에는 그런 인물을 만나면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약간 그런 요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당신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을. 대결이야? 세기의 대결이야? 아니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되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내가 너 가끔 들어봤는데 진짜 쓸데없이 생각이 많고 또 많더라. 나도 내가 생각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나름 오늘 아침인지 어젯밤인지 오늘을 할 얘기를 이렇게 쭉 썼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힘을 줄 땐 주고 싶을 땐 줘도 된다. 너무 살살 해야 된다고 강박을 갖고 있어서 계속 살살 힘을 뺀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겹고 지루하고 하기 싫어지는 경향이 있다. 강약 조절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된다. 너무 억지로 무조건 약하게만 해야 해. 그래야 100개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의 어떤 본능적 기질에 어긋나는 상태여가지고 좀 삐걱거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도리야?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떡해? 벌써 할 말을 다 해버렸는데 30분밖에 안 했잖아. 이것도 채워야 되나요? 아니 안 채워도 된다는 강박을 버려야지. 지금 그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생각도 했다. 나름 할 얘기를 생각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랑 그 뉴스레터 보내는 거에 이제 약간의 무리가 되더라도 약간의 무리를 하기로 결심했잖아. 그렇다면 그 무리란 무엇인가? 뉴스레터도 조금 더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계획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좀 마음을 쏟거나. 그러니까 뉴스레터 보내는 것도 그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언가를 써서 보낸다. 그것의 주제는 뭐 나의 몸이나 아픔이나 변화나 이런 것에다 이렇게 큰 틀만 있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써서 보내니까 어떨 때는 뭐 좀 잘 못 썼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좋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었거든. 아주 가끔씩 이 정도면 괜찮네 좋네 좀 중상타는 했네 어디 돈 받고 팔아도 안 부럽겠네 이런 마음으로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내가 약간 너무 좀 대충 하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또 읽어보면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났느냐 그렇진 또 않잖아.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런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기다가도 어떤 내용이든지 형식이든지 또 완결성을 스스로 만족하는 성취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더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 이제 알았네. 내가 아프고 나서부터 뉴스레터에도 어쨌든지 내가 뭐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조그맣게라도 같이 붙여서 냈는데 아픈 다음부터는 못했거든. 왜냐면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어서. 팟캐스트도 한다고 하면서 막 인스타, 트위터에 내가 이번 주에 올렸다라고 해서 그림 조그맣게 하나씩 그려서 올렸는데 그걸 안 했어. 그래서 약간 더 뭘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나 보네. 진짜 안 했네. 네.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글만 써서 뭐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은 물론 그리는데 30분도 안 걸리지만 그리는 거는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부담이 좀 있나요? 그럼요. 글 쓸 때는 앉아서 막 너무 쓰기 싫고 힘들다라고 쓰지만 이것이 내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냥 해. 못한 것도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그림 그리는 일은 사실 내가 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무엇이 재밌냐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림 그리는 과정이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다 그려진 그림이 좋은 거지. 다 그려진 그림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그 연재하는 데다도 짧게 글 쓰고 짧게 그 조그만 그림을 그려서 같이 보내거든. 그 스프 연재하는데도. 근데 거기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 약간 강제성을 떼야 돼. 그러니까 강제성을 떼야 돼. 그리고 사실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내가 지금 시작부터 그림을 계속 하나씩 붙여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지켜줘야 된다. 그치. 내가 뉴스레터 보내는 거나 팟캐스트 올리는 그림은 그냥 내가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플러스 알파로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스프 연재는 그림까지가 완결이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가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1 그치. 플러스 알파인데 가끔 마이너스가 돼. 그러게. 그림을 그려야겠네.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이 약간 나의 이 무기력 시즌의 시발이었네. 그러네.
그러네.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야겠네. 그림 정말 좋은 것이야. 아, 그림 정말 좋은 것이죠, 정말.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릴 때 춤추면서 그려요. 기분 좋아서. 그림을 좋아해. 그리고 아니면 네. 장비를 좀 장비를 하고 싶어서 내가 아이패드 샀잖아. 샀어? 아이패드에서 또 어떻게 더 안 돼? 신스티크 막 이런 거 사야 돼? 아이패드 사기 전에는 진짜 아이패드가 없어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 그래. 그랬는데. 겁쟁이 강아지. 그쵸. 내가 보람내 집에 오면서 생각한 것이 그래 역시 그림은 이렇게 실물로 그려야지 디지털로 말고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야. 디지털을 그려도 좋지. 그래요. 장비 중요하죠. 내가 너무 잘 그리고 싶은 어떤 압박감이 있나? 그것이 취미라고 취미이기도 하지만 그치 완전 또 취미는 아니잖아. 나의 무엇을 구성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 포함하고 있으니까 나의 뭐 작업이든 나라는 사람이든 그것으로 한 가지로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에 대한 강제성이 없네요. 내 잘못이네. 강제성을 어떻게 가질 거냐. 그러게. 시청자들이 한 마디씩 해줘라. 아, 내 그림에 대해서? 왜 그림 없나요? 아니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왜 이번 화는 그림이 없나요? 없죠? 당신 뭐 하는 거지? 그러게. 좋아. 시청자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근데 너무 큰 욕심입니다. 되게 엄청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생각났어. 그림을 그려서 벽에다 붙여야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 이게 채워지는 느낌이 있잖아. 그 우리가 투두 리스트 써서 체크하는 거라던가 달력에 X표 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벽에 붙여야겠다. 그게 100개가 되면 너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선생님? 무서워. 100개가 벽에? 아 근데 이미 지금 지났으니까 아니 지금 그린 거 뽑아서 붙여놓으면 안 돼요? 중간에 2-3개 빠졌잖아요. 중간에 2-3개 빠진 거는 빈 종이로 냅둬. 다시 다음에 해야 돼. 또 그려. 선생님 너무 똑똑스. 봐봐. 근데 그러면 우리 집 프린터도 없는데 어떻게 뽑아요? 프린터 비벼봐 그럼. 프린터기 장비를 사면 되겠다. 프린터기를 사라. 프린터를 살까? 응. 사실 프린터기 프린터가 있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프린터 없이 살았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종이를 뽑았는데 아이패드를 산 이유가 그거기도 해. 종이를 무조건 많이 뽑지 말라고. 교정 보고 이럴 때도 그냥 아이패드를 보거든. 아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거를 종이에 그리면 돼요. 제가 그림을 엄청 어려운 걸 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그려라. 대고 그리거나 보고 그리거나 하면 돼. 그래라. 너무 좋은 생각이네. 안 그린 거는 빈칸으로 놔두고 나중에 거기를 빈칸을 보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왜 안 그렸어? 아니 근데 내가 그 이사 이야기 연재로 메일을 보낼 때는 처음에는 그림 그릴 생각을 못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져가지고 정말 그런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그렸어. 그러니까 앞에 그림이 없잖아.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앞에 것들도 한두 개씩 내가 그려서 채워 넣었거든.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제가 너무 좀 잘하고 싶은 부담감에 얼마나 잘하려고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싶은데? 사실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고 말한 거 나의 꿈이 무엇이냐? 당신 장미만 도대체 뭐 나의 꿈은 무엇이냐고요? 그리고 꿈을 정해야겠네. 그래요. 이거 팟캐스트에서 당신 뭐 어떻게 되고 싶어요? 아니 팟캐스트의 꿈 말고 그림의 꿈을 정할 건데. 그림의 꿈? 네. 좋아요. 그림의 꿈은 뭐지? 그림의 꿈 모르겠어. 내가 뭐 없어요? 전시회를 할 거야, 책을 낼 거야. 아니 그런 걸로 만화책이라도 하시면 안 돼? 잠깐 호로록 내면 근데 만화책을 내려면 그곳에 맞춰진
맞게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사실 이 미가옥 정도의 책을 낸다는 어떤 게 있으면 미가옥에 있는 그림의 수준으로 이때도 글 하나에 그림 하나, 글 하나에 그림 하나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 미가옥 책도. 아니면 나중에 그 옛날에 그 껌에 들어있는 만화책 이렇게 수루룩 하는 거 그런 정도라도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현재로서는 벽에 붙인다. 이 정도 충분하다 나에게. 벽지를 만들겠다. 너무 아름답고 나는 이게 뭐가 많다, 채워진다. 그 그러니까 성실함과 완결성을 내가 해냈다는 게 나에게 성취감인 것 같아. 눈앞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걸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좋다. 사이즈도 종이 사이즈도 정하세요. 똑같이. 근데 그래야죠. 안에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모르겠는데 종이 사이즈 그쵸. 그래야죠. 너무 재밌겠다. 정하고 그 그림의 제목도 지어. 그림의 제목도. 네. 그 팟캐스트 제목이랑 좀 별개로. 그쵸. 네. 그럼요. 네. 역시 자기 본업을 대하는 자세는 다 엄청 귀하고 중요하잖아. 내가 글쓰기 모임 할 때도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나보다는 덜 본업이잖아. 이 사람도 열심히 쓰시긴 하지만 그럼 내가 막 오는 거 제목을 다루라고. 이게 완성은 제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맞아. 나도 언타이틀을 정말 싫어해. 왜 제목이 없어? 도대체. 그렇지만 이 그림 자체가 나의 작품이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이 그림에도 제목이 있어야죠. 당연히. 이거의 완결성. 역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 하고 싶어 한다. 나의 친구님도 사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니까 열외잖아.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을 소중하게, 그림을 혹은 그림 그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좋잖아. 나도 내가 글 쓰는 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좋듯이. 그래서 내가 그림을 뭐라고 해야 되지? 열심히 안 그리면 나의 그림 선생님인 내 친구는 약간 좀 나를 나무라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 내가 글쓰기 모임에 오는 애들이래. 그분들은 되게 잘하시고 좋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그 도서관이나 센터 같은 데 사는 수업에서 막 제대로 안 오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잖아. 왜 이럴 거면 왜 오느냐. 왜 와?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 나는 제일 싫은 게 재료 낭비하는 거. 그러니까 그치. 이것도 재료가 있으니까. 왕창 짜가지고 안 쓰고 종이도 막 그때 종이 그러게. 마구 쓸 때 그니까. 했던 것처럼. 그니까 거기는 또 물감이나 종이나 이런 게 연결돼 있으니까 공짜로 주잖아요. 너무 아깝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것도 이 얘기를 상담 선생님 막 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하면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도 내가 그림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일 때는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냥 대충 그냥? 대충 그리지 사실은. 대충. 난 비전문가. 나는 비전문가니까. 근데 그거를 그 입장을 바꿔놓고 내 수업에 온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나는 비전문가니까 이걸로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그리고 자기 생업은 바쁘고 그래서 그만큼 정도 자기가 여기 취미로서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정도만 하니까 어떨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최선일 때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지만 나도 그렇다 이런 걸 하면서 약간 어떤 충돌과 분열. 근데 진짜 그런 수업할 때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을 데리고 하려면은 나까지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러게 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안 먹으니까 문제인데 마음은 지가 먹는 건데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 법을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 마음은 나만 먹어. 언제나. 그래가지고 한다고 치면은 굳이 막 훈화 말씀 같은 거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의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게 답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라고 막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쓰세요라고 가르치잖아? 그럼 나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 그러면서 그냥 되게 별로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 수많은 경험의 축적으로 나온 어떤 한 가지 방법이겠구나 그 생각은 해. 맞아. 하지만 나는 프로페셔널한. 나는 못하는 거지 아직은. 혹은 안 하고 싶은 거거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좋아. 나는 정사각형 사이즈로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종이 집에 있는 거 혹시 쓸만한 거 있는 집에 있는 종이 있으면 아니다. 규격이 아예 없는 게 낫나? 규격이 집에 있는 거 그냥 그냥 아무거나 적절하게 세로로 길어도 되고. 되지.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이 용으로 쓰는 그림들은 다 정사각형 그리긴 했어. 그렇구나. 아이패드에서 그 형태 자체를 이렇게 해보고 지금 아직 시간도 많고 세월도 많잖아요. 100개를 할 거면 지금 20개도 안 했는데 할 수 있다. 맞네. 하다 보면은 더 재밌는 생각과 방식이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의 뭐 자극이든지 안 해본 방식의 생산성이든지 약간 이런 기획력이든지 이런 게 있어야 재미를 느껴진다는 거지.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면은 재미가 없지. 그리고 사실 하던 대로 쭉 한 것도 아니야. 하던 거에서도 덜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약간 좀 대충 하는 마음이 생겨. 확실히. 벌써부터 약간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물론 매 순간 재미를 느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순 있지만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노력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좀 잘 보면서 해야지. 오늘 아주 훌륭한 결론 내렸네요. 네. 그림을 붙인다 벽에.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내가 이 집에 와서 그런가 봐. 이 집에 오면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내 작품들이 집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좋다. 정말 신나해라. 아름답잖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 그렇게 할 거야. 그래, 근데 결심했어. 나도 좋은 그렇게 생각이야. 눈으로 보이는 게 좋더라고. 음. 왜냐면 그 다음 거를 또 하기가 좋지 그렇기도 않나요? 하지. 괜찮네. 그러면 이보연 연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네. 결심이었다. 네. 꾸준한 거는 음. 아무것도 못 이긴다. 그치. 이제 100회가 되면은 이제 거의 방송국이 될 거다. 그쵸. 그 꾸준함에 대한 가치를 또 너무 우습게 보지는 말아야지. 우습게 보는 건 아니야. 내가 대단한 건 아는데 나한테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고맙고 축복받은 재능이라고 생각해야지. 너무 이거를 또 하여튼 이거를 잘 추켜세운? 이거를 인정하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실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되게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나는 그거를 해. 그러니까 되게 대단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그것보다 더 해야지. 나한테는 이거를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조금 더 노력하고 싶다.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싶다. 그러면 성취감을 느낄 것 같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고요. 너무 행복하네요. 행복해졌어. 항상 행복해져서 돌아가서 너무 기분 좋네. 그러니까 행복해졌어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나는 아주 그 사이에 빨래도 개고. 그래요. 제가 김보람 작가님 집에 와가지고 어떤 영감과 깨달음을 얻고 트위터를 뒤져봐야 될 시간이거든요. 워낙 트위터 요새 좀 기운 빠진 얘기만 좀 있었지만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습관성 괜찮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코너로
어때요? 뭐 습관성 괜찮아요. 습관성 괜찮아요? 그냥 뭘 다 해도 어. 그래도 괜찮아요. 습관성 괜찮아요. 습관성 괜찮아요. 좋은데요? 좋아요. 알겠어요. 습관성 괜찮아요? 메모를 좋아요. 좀. 네. 아 메모는 내가 좀 많이 해놨는데. 뭐 해놨지 저번에도? 그럼요. 저도 메모를 하죠. 습관성 괜찮아요? 좋아. 저번에도 뭐 웃긴 말 썼었는데. 지금 노트가 좀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 오늘 여성의 날이거든. 어. 38. 여성의 날. 그러게 내가 김보람이 이렇게 노트를 쓰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남의 거는 좀 따라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김보람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좀 예술가답게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 나의 일기장을. 그렇지만 이미 나의 일기장에 이렇게 다 줄이 쳐져 있고 아니 노트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걸 다 쓰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만 넘어가면 남겨놓고 안 돼? 다음으로 넘어가요? 일단 그런 좀 많은데. 넘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늘 앞에 두세 장만 쓰던 노트를 그렇게 쓰던 거에서 벗어나 이제 노트도 끝까지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가지고 이제 겨우 노트 끝까지 쓰는 사람이 됐는데 넘어갈 순 없죠. 아니 근데 여기다가 진짜. 칸을 무시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전에 한 말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한테는 안 맞겠는데 아니야 근데 번호가 있어요. 찾으려면 찾을 수 번호가 있어? 있긴 한데. 아니 번호가 그러니까는 있고 뭐죠? 어쨌든 시간 안 써도 이게 순서대로 나가는 내는 거니까 진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하지만 저는 날짜를 쓰고 그날의 일기를 쓰기 때문에 아주 아주 먼 미래에도 네. 이걸 찾아보고 와.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지금 이사 원고 쓸 때도 그러니까 내가 뭐 계약서 쓰러 가는 날 어땠었지, 뭐 했었지, 뭐 이런 거 다시 찾아보고 컴퓨터네, 그런 컴퓨터. 일들을.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해. 컴퓨터네. 그런 걸 좋아해. 짱이다. 나는 하진 뭐야 하지.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그냥 얘네가 다른 거는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모두 색깔이나 크기나 이런 걸 다 똑같은 걸 써가지고 짜르르 놓으면 얼마나 예쁠까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근데 그거를 이미 지금까지 하지도 못했고 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노트는 그때그때 좀 다른 걸 쓰고 싶단 말이지. 지겨우니까. 맞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똑같은 노트를 사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적이 있었다? 한 5-6개를. 그래서 올해는 이것만 써야지 했는데 한 3권 쓰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그래서 바꿨어. 그런 게 있고요. 제가 나도 모르게 여기 콧물이 아니고 뭐가 나왔는데 어떡하면 좋죠? 닦아요? 어디서? 여기 물티슈도 있고 여기 저기도 있고 화장실에 휴지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닦으면 되겠다. 우리야. 콧물 나. 아유. 좋아. 습관성 괜찮아요? 오늘의 괜찮아? 우울해도 괜찮아? 강제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대충 하는 느낌. 대충 하는 느낌을 반성하고 싶은 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반성했거든. 그래서 내가 대충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대충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대충 하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이 있어. 대충 안 하고 싶은데 대충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중간이 없지 사람이. 그래서 결론 열심히 하고 싶을 땐 열심히 하고 대충 하고 싶을 땐 대충 하고 네. 적당히 하면 된다. 근시 퇴행? 그냥 근시 눈이 나빠졌다는 뜻인 것 같아. 일단 이제 끄고요. 안녕.